그런데 앞서 그 박창환 교수가 2부에 저희를 함께 했는데,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신 것 자체부터 좀 부적절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하셨고, 결국엔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후보가 돼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잠시 후 이제 승복연설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예. 김문수 후보가 승복 연설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지난 3년간의 정치가 사실은 승복과 포용이 없었기 때문에 계엄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전에 대선에서 0.73% 졌을 때 깨끗하게 승복했는데 그 이후로 정말 저희 민주당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승복했을 때 윤석열 정부가 조금이라도 좀 손을 내밀고 포용해 줬다면 이렇게까지 정말 계엄이라는 불상사가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승복해 주시면 저희도 당연히 포용하고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의 그럼 향후 행보나 입지는 예상하신 대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에도 예.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을 때 쓴 표현이에요. 어닝 서프라이즈. 사실은 노동부 장관 하는 것도 저희는 참 맞득지 않았는데 그 입장은 비슷하시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제 워딩이나 이런 걸 보면은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대통령이 탄핵된 정당에서 이 정도 결속력을 만들어서 전선을 뒤로 물리지 않고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아마도 김문수 후보의 리더십을 원하는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도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에서는 근데 마냥 물론 이제 패배 이후의 재편 과정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세력이 당내에 자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한동훈 후보도 당내에 있고, 그리고 친윤으로 분류되는 인물들도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극심한 갈등의 상황을 타개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결과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한 부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결과를 두고서 너가 잘했느니 내가 못했느니 서로 잘했느니 이런 식으로 싸우면 파국으로 되고요. 저도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저도 당협위원장으로서 당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또 친윤, 그다음에 친한,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입장 너무나 다양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일정 부분 선거에 임하면서 그것들이 갈등이 좀 치유되고 그게 완전히 치유는 안 되고 봉합이겠지만 또 봉합이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일정 부분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김문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개인에 대한 어떤 이거죠. 우리가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이런 사람은 좀 결이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비판을 강하게 하셨는데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한국노총의 지역 단위 노조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또 지지하는 노조도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어떤 역사적인 평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시선과 좀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분이 민주화 투쟁, 노동운동 속에서 보여줬던 헌실과 어떻게 보면 진정성,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이런 분이 이런 역할을 했구나, 이런 일을 했구나에 대한 어떤 진정성, 그리고 또 가족, 설란한 여사나 그 따님이 보였던 가족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참 서민적인 후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서민은 아닌데 서민적인 이미지를 가진 후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서민이다 이런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안 될 정도로
저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평가가 네. 많이 달라졌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국민들의 평가가 달라졌다는 건 뭐냐면 정치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건 강한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김문수 후보의 책임론을 과하게 부각했을 때 그렇다면 그게 또 다른 분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본의 아니게 관망하는 정치 당내 세력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김문수 후보의 어떤 리더십을 좀 더 유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뭐 첨언하실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아니,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굉장히 좀 본인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일종의 당권 도전의 포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면에서 보면은 또 친한동훈계, 또 친윤계, 또 새롭게 부각된 김문수계 이렇게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굉장히 좀 예. 복잡하긴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일단 패배가 이제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기 때문에 현 비대위원장은 이제 물러날 테고 향후 뭐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비대위로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비대위원장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지될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기에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 당이 분열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당권을 먼저 깃발을 쓰고 나오는 사람이 당원들한테 제가 볼 때는 비판의 소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가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뭐 다른 쪽에서는 당권을 위해서 선거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일종의 당권을 위해서 자기 어떤 정치를 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김문수 후보 처음에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김문수 후보도 하고 같이 손을 듣고 좀 열심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평가를 하고요.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안 후보가 굉장히 또 처음부터 경선 상대였지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결과에 방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그 결과는 좀 미진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우리가 하나 되는 그 과정에 유의미한 걸 찾아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당권이란 깃발을 드는 순간 여타 다른 정치 세력들이 그거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두각을 시키는 사람이 압도적이지 않을 때 상황적으로 균형이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가지는 어떤 상징, 젊음, 변화, 혁신, 쇄신 그런 게 있는데 이 선거가 진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 탓이라고 누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또 바꾼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권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곧바로 우리가 전당대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서 뭔가 쇄신의 면도 보일 수 있지만 과도하게 내년 지방선거의 어떤 당권을 가지고 공천권을 가지고 헤게모니 싸움을 한다는 어떤 지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관망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는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관심, 그 안에서의 어떤 당내 역학 구도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사실상 그 당내 상황을 현 상태에서 유지하는 관리형 비대위원장이라 보는 시각이 많고 말씀하신 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결국에는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당권을 가져가고 공천권을 휘둘러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좋은 말씀, 뭐 젊은 정치인, 뭐 혁신적인 정치인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뭐 않은데. 아니 뭐 민주당의 당리 당략, 뭐 이익을 딱 따지자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현 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나쁠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 173석이라는 정말 거대 여당. 거기에 이제 여대 야수가 되는 거니까요. 대통령까지 있는데 이러한 강력한 정치 집단하고 경쟁하고 맞서고 싸워야 되는데 정통성 없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다음번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네.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일 텐데 네. 지방선거에서 혁신 공천하고 개혁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통성이 없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예. 그 선거를 이끈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정치는 어찌 됐든 책임입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자체가 갑자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게 아니라 12월 달부터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신 분이잖아요. 그랬었죠. 결국은 계엄 관련, 탄핵 관련 해가지고 제대로 된 입장도 못 하다가 이렇게 밀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뭔가 민주당하고 경쟁하려면 제 생각에는 원칙대로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